6월 1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주사, 금융주들, 은행, 보험, 증권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또 뚜렷한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너희들 왜 빨리 관세 협상 진행 안 하냐, 특히 히토류 관련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리스크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발언 이후에 실제로 중국산 드론 추가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무려 50%로 인상을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철강 업종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철강 3사 최근 1년간 감산일지 보시면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공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차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공급량이 가장 큽니다. 중국상에서 싼 가격의 덤핑을 그냥 전 세계에 뿌려대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데 경쟁력은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산업이 아니잖아요. 철강이라는 원자재 산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을 계속 중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세까지 두드려 맞는다면은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런 관세 리스크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미중 관세 정책 시 한국 기업 업종별 수출액 증감률인데, 바이오 헬스,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의 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번에 떴죠, 여러분들. 네, 뭐가 떴습니까? 네, 5월 대미 수출이 무려 8.1%가 감소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관세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관세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이 8% 이상 감소하게 되면서 무역 수지가 좀 흔들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발표했던 산업 활동 증감 추이, 생산 설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트리플 마이너스 잘 안 나거든요. 왜냐면은 생산이라든가 이게 소비가 꺾이면은 투자를 많이 해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도 있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정책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2월 딱 넘어서부터는 그렇게 크게 설비 투자라든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대선 이후에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미국의 피트 헤이세그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현재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정말 2순위죠. 1순위가 대만이고 2순위가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최대 12개까지 지금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해군이 구조물 때문에 조사 나가니까 칼 들고 막 위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기를 들고. 그런 식으로 이 서해에 있는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구간에 중국의 계속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요게 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야기다. 대선 이후에 사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엄별하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일었던 내용은 요 정도고,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대선이 있고 또 이거래일 휴장이 있습니다. 대선일이랑 현충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수급이 막 확대될 것 같진 않아요. 확대될 것 같진 않고, 아마 시장에서의 눈치 보기 싸움, 그리고 대선 이후에 강력하게 좀 정책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대선 후보자들이 바뀌면은 정말 나오는 돈의 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주로 계속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번 주에는 전력설비 관련 테마죠. 사실 이 전력설비는 사실 한국전력에 이번에 2038년까지 73조 원의 전력설비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올라가긴 했지만은, 태양광을 하든 원자력 에너지를 하든 신재생을 하든 해저 터널을 까는 전력 설비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노후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한 수출, 우리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로닉,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일렉트릭 이런 이 전력 설비 기업들이 이미 2년치 수주를 다 따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이 끌고 가고 그 밑에 파생되는 밴드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재를 제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 설비를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NFP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여기에 뭐 나트륨 배터리까지 한국 이제 우리나라 이천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원계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네, 뭐 NCM이라든가 NCA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삼원계가 비싸요, 여러분들. 네, 니켈 뭐 망가닌 애들이 코발트가 비싸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LFP 배터리 능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를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지금 LFP 배터리에 진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실제로 뭐 GM, 포드, 테슬라, 리비안 다 LFP 배터리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LFP 배터리가 성능이 낮은데 싼 가격이 아니고 성능도 좋고 이제 효율성이 좋은 이런 이천전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가 늦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실제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천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배터리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LFP 아니면 나트륨 배터리 관련 테마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돼도 3,000회 간다. 지금 증권사에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요거 보시면은 사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갈 수밖에 없는 게 박스권 탈출을 위한 K 자본시장 선진화.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코스피 5천 시대,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시대를 달성하겠다 하게 되면서 상법 개정, 뭐 여기에 이제 세제 혜택, 제가 생각하는 세제 혜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상속세 이런 것도 또 좀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상속세가 완화돼야지 뭐 배당을 또 더 주전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세도 좀 꺾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약간 너무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협의를 좀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한 합의가 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상법 개정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배당세도 수정 안 하고 상속세도 수정 안 하면서 상법 개정만 해. 너희들 이제 주주하는 정책에 그러면은 자진상표 엄청 한다니까요, 기업들이. 아니, 여러분들 주식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기업 오너들 회사 왜 운영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돈 벌려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규제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참다가 해가지고 이제 자진상폐 해버리는 겁니다. 뭐 오스템 이런 애들처럼.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에 대한 좀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 개정 오케이, 뭐 베일리어 프로그램 오케이. 기업들도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니까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배당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좀 완화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뭐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뭐 또 부자 감세 이슈 나오겠죠. 자, 이번 주 상승 종목들 코스피는 다 그냥 네, 지주사 금융주들 많이 올랐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지금 막 30-40%씩 올랐잖아요. 얘들이 거래대금이 처음부터 터진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올라간 상황에서 터진 겁니다. 올라간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결국 뭐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에서 올라갔어. 그럼 그걸 받쳐주는 게 결국 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멘텀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거나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지금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힘이 세요. 예,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힘이 굉장히 세고 7월 달에 코로나 확산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알래스카 LNG 회의가 개최가 되면 이게 한 4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 회의 뭐 우리나라까지는 5일이죠.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 관련 테마주 움직일 수 있을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키스트론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날 드디어 대선입니다. 네,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국내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경제활동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노동부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죠. ADP 고용지표, 그리고 뭐 노동부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닌텐도 출시되는데 뭐 닌텐도 이번에 망한다 했더니 품절이야, 품절. 전 세계적으로 또 닌텐도 못 가다고 난립니다. 대우미디어, 성원전자, 손오공, SSK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자, 금요일날 또 휴장합니다. 네, 또 휴장합니다. 국내 증시 현충일로 휴장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대선의 변동성을 좀 휴장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관련된 발언들이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쉬면서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관망하면서 약간 대선 이유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장전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